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보입니다. 사진 통장은 안 하시나요? 좀 바꿔보려고. 갑자기 이렇게 바꾸시면 헷갈려요. 저 사진 통장의 락입니다. 사진 통장의 락입니까? 저는 사진 통장의 송보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니콘에서 만들어진 1957년 니콘 SP 모델. 네. SP 모델은 1954년도 S2 모델이 사실은 일본에서 만들어져 갖고 성공을 거둔 모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니콘 입장에서는 대대적인 성공을 했다고 발표한 게 S2였고요. 그 성공한 거를 등에 업고 자신감, 그러니까 이건 제 말이에요. 제 생각인데, 자신감을 갖고서 야, 최선을 다해서 만들자 해서 나온 모델의 SP 모델이고, 실질적으로 완성도가 가장 높았던 모델. 그러다 보니까 할 얘기도 좀 많은 모델. SP 모델이죠. 맞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카메라. 이 옛날 잡지를 보면 SP 모델이나 그 근처 모델들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뭘까요, 선생님? 뭐 M3를 넘어서자. M3를 넘어서자. M3를 넘어서자. 그건 이제 자기들만의 구호였고, 예. 결국은 뭐 결론부터 말을 하면 넘어서지 못했죠. 그러다 지금 보니까 와서 뭐또 1954년도에 M3 만들어지면서 개발자들은 야, 우리 안 될 것 같아, 그 정밀도를. 그러다가 하여간에 57년도 SP 나오고 60년대 초반까지 쭉 만들죠. 네. 만들긴 만들어요. 거리기 연동식들을 일본 카메라, 니콘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만들긴 하는데, 결론은 니콘 입장에서 보면 결론은 이 SP,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SP 모델을 베이스로 해갖고 네. 니콘 F라는 모델을 59년도에 RF 카메라에서 SLR 카메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여기다가 펜타프리즘 높이고 이거를 이 안에다가 미러박스 넣어갖고 SLR을 만드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F 초기 모델이 셔터 버튼이 뒤에가 있어요. 얘 똑같아요, 진짜 위판 이렇게 똑같아. 이거를 기준으로 만드는 카메라.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 SP 카메라가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카메라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SP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스펙적으로는 니콘 M3를 넘어섰다고 발표를 하죠. 네. 스펙적으로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M3 자체는 네. 파인더 렌즈 교환이 50mm, 파인더가 지원. 네. 파인더가 지원을 해주는 게 50mm하고 135mm. 네. 예요. 근데 얘는 6개의 파인더를 지원을 해줘요. 네, 28mm, 35mm. 그 다음에 여기 50mm, 85mm, 105mm, 네. 135mm를 파인더를 지원해줘. 그러면 라이카 M3에서는 광각 렌즈를 쓰게 되면은 별도의 파인더를 부착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여기 이런 네. 별도의 부착을 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건 이제 스펙적으로 넘어선 건 맞아요. 유니버셜 유니버셜 파인더라고 그러죠, 그거를. 35mm만 하더라도 별도의 파인더가 부착이 되는 거거든요. 렌즈랑 같이 묶여져 있는. 근데 얘는 그게 없이 하니까 스펙적으로는 그런 거고, 그다음 28mm가 채용된 거는 세계 최초예요, 당시에. 28mm 화각을 지원해 주는 거. RF 카메라면 광각 카메라. 파인더까지 지원해 주는 건 이제 세계 최초인 거고, 얘도 S2와 마찬가지로 50mm 1.4 렌즈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고, 셔터 스피드는 1초에서 1000분의 1초까지. 네. 그 다음에 노출계, 셀러늄 노출계가 내장되어 있다. 근데 지금에 와서 SP 모델에서 왜 셀러늄 노출계가 안 되느냐? 그건 당연한 거다.
포기하고 쓰셔야 될 부분이고 그런 요즘엔 부분이랑. 여기다 달거나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되고. 지금에 만약에 SP 사서 노출기가 되네 안 되네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될 확률이 거의 뭐 100%다. 이렇게 그냥 기계식 보시면- 카메라라고 그렇죠. 보면 되죠. 그래서 얘는 약 S2가 56,715대를 생산을 했다면 네. 얘는 이제 그거보다 작은 22,348대를 생산했다고 제가 적어놨네요 여기다가. 그렇게 보면 된다. 이 모델은 54년도 S2 만들고 라이카 자꾸 M3를 얘기를 하는데 그 네.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센세이션이었다고 얘기했잖아요. M3의 기계적인 완성도 높은 게. 그래서 그게 출시되면서 니콘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만든 모델이 SP예요. 그것도 캐논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캐논도 자기네들이 M3를 넘어보자고 했는데 얘네보다 더 늦게 만들었거든요. 캐논 7이었던가? 비교했던 게 그랬는데 캐논 7이 1961년도에 나왔으니까 한참 늦었죠. 그렇죠. 얘네들이 나름 열심히 한 거였을 거예요. S2를 다 개발을 해놓고 4월에 포토키나 가서 충격 먹었을 거예요. 이거면 잘 만들었지 했는데 가니까 미친 놈이 한 명이 와 있는 거죠.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서 개발 중에 맞겠지. 개발 중에. 거의 다 개발했는데 카메라를 뭐 그때 만들기 전에 몇 년 전부터 벌써 스타트를 설계도 하니까. 다 해놨으니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나왔네요 하면서 와가지고 충격을 먹었겠죠. 어쨌거나 경쟁 위치에 있었어요. 이 네. 카메라도. 자, 이 카메라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은 네. 뭐냐면 예전에 니콘 1M, S2 이런 것들은 니콘이란 글자가 이 가운데 적혀 있었죠. 근데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 이유가 뭐냐? 파인더 창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유니버셜, 디자인적으로 이제 네. 변화가 되는 거고 파인더 창이 커진 거고. 맞아, 여기 아까 보니까 파인더가 2개던데 그 왼쪽 게 뭔가요? 그 다음에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은 이 셔터의 네. 부드러움이 굉장히 좋았던 카메라. 사실 니콘이 이걸 자기가 열심히 만들 볼 베어링 넣고 이거 교체한다고 엄청 이제 자랑을 했었거든요. 여기도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이거 파인더 물어봤죠? 네. 가운데 거는 이쪽 거는 초점 맞추는 거, 이쪽은 뷰파인더. 그쵸. 그러니까 화면에 그 렌즈가 바뀌면 뭐 28mm, 뭐 85mm 같이 나온다거나 몇 mm 나오는지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거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좌측 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 렌즈 50mm가 꽂히면 50mm가 찍혀지는 그 프레임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이쪽에 큰 거 있죠. 네. 그거는 초점을 맞추기 위한 파인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구나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구나 이게 그때 당시 그렇게 해결 라이카 방식이 이렇게 보고 초점 맞추면서 이렇게 보고 파인더 이렇게 보고 바로 붙어 있죠 옆에. 그거예요. 약간 라이카랑 접근 방식이 달랐던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걸 보고 라이카랑 조금 이 파인더와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다르구나. 라이카는 그러니까 M3 파인더 보시면 거의 이게 이 시대 때 만든 카메라라고 라는 파인더인데 얘네는 좋긴 한데 좀 느낌이 달랐거든요. 딱 뭐 봤을 때 SP는 특히 S2랑 다른 느낌이어서 두 개가 달려있네. 이 왼쪽은 작네. 잘 보이긴 한데 작네. M3 전에 모델들은 라이카에서도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었어요. 두 개로 했고 한쪽은 초점 맞추는 거, 한쪽은 실제로 보는 찍히는 화각을 보여주는 파인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고 얘네들은 이제 그게 지금까지 온 거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잘 원래 써왔던 방식이니까. 네. 이 카메라는 제가 이거는 2000년도 중반인가? 복각했죠? 네, 복각했죠. 얘들이 2500대 한정 생산해서 이제 렌즈까지 다 합쳐가지고 복각을 해버렸죠. 그때 제가 어디 유튜브에서 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몇 대 들어왔었어요. 네, 다큐멘터리로 봤었는데 얘를 복각을 하려고 했는데 설계도가 없었다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이 니콘 본사에 이걸 복각하려고 하는데 자 이제 복각하자 해서 설계도 왜 안 남겨놨을까? 그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이게 설계도가 없네요라고 하니까 이제
이거 어떻게 만들지 하다가 이제 음. 그냥 뜯자고 해가지고 뜯어갖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어. 했는데 어. 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면서 세상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라고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아, 그 네. 나중에 그 새롭게 복합한, 만든 네. 개발자가 이 당시에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예, 이게 가능한가 그 시대 때? 이게 그 시대 그 정밀기기로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도 힘든데? 라는 그런 코멘트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이게 이렇게 조립되면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맞는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 열심히 복각했다. 2,500대 사달라. 예약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예약이 끝나고 지금은 그럼요. 천정부지로 가격이 쏟았죠. 복각판. 복각판이. 예. 이 실질적으로 니콘 SP 이거 1957년산 이 모델도 아마 중고 싸지 않을 거려 얘. 예, 싸지 않아요. 그냥 복각판이 신제품일 뿐이지 사실상 복각판이랑 옛날 판이랑 똑같다고 자기네들은 자부하더라고요. 똑같은 모델이다. 다른 게 없다. 완벽하게 수리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이게 있으니까 하면서 실제로 뭐 그만큼 지금 만들어도 똑같은 수구가 될 정도로 좋은 카메라라는 거겠죠. 정밀하고. 이 니콘사에서 네. 니콘사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생각할 때 니콘 SP라는 이 모델은 자기들의 자부심이에요. 자부심과 같은 카메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가 맞나요? 제 기억이 2005년도로 알고 뭐 있는데 2000년대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하여간 2000년도 볼까요? 중반, 2005년도, 4년도, 5년도 그쯤일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걸 복각판을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애착이 있다라는 카메라거든요. 얘가 그쵸. 완성도가 꽤나 높았던 카메라면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카메라. 지금까지 나왔던 니콘의 거리 연도시 RF 카메라죠. RF 카메라에서 디자인이나 완성도라든가 스펙적으로나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닐까. 거의 완성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S2 모델도 네. 굉장히 완성도가 뛰어났던 모델이지만 걔는 이제 쓸 수 있는 렌즈가 50mm 화각 파인더 하나만 지원을 해주죠. 근데 얘 와서는 6개의 파인더를 지원해주죠. 그 당시에 6개의 파인더를 지원해준 카메라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 특히나 이 당시에 28mm 화각을까지 지원해주는 자체적으로 파인더에서 지원해주는 카메라는 없었다. 얘가 유일무이하게 존재했었던 광각 카메라다. 카메라도 그렇죠. 광각 렌즈도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여전히 이걸 갖고 너 사진 찍을래? 저보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오케이 당연히 오케이. 당연히 당연히. 이거 가지고 못 못 찍어? 찍을 게 어딨어. 이거 필름 카메라를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 SP? 난 S2 줘도 찍어. 저도 S2부터는 난 촬영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아까 만져보고 확신했어요. 그다음에 이거 쓸 수 있고 이거는 이거보다 좋은 카메라 별거 SP? 없을걸? 하면서 그러면 저는 이제 거꾸로 물어볼 것 같아. 너 F 알아? 그러면 F 알아. 안다 그러면 너 F 카메라 쓰고 있어? 나 쓰고 있어. 그러면 근데 왜 SP를 왜 못 써? 얘랑 정말 똑같은 베이스야. 다만 여기다가 펜타프리즘하고 미러박스를 넣어갖고 SLR로 만든 것 뿐이야.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얘가 쓰기에 더 수월할 수가 있죠. 구조적으로 더 간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파인더 이 거리계 연도식 카메라의 거리계 이거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정밀도하고 가져야 돼요. 사실은 왜 M3가 왜 일본 카메라보다 뛰어났냐 하면 다른 스펙적으로는 얘가 더 낫죠. 얘보다 더 뛰어났다라는 것은 거리계의 정밀도, 정확도, 정밀도가 일본 카메라보다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파인더에서 딱 보고 이렇게 쓱쓱 하면 딱 그 될 수 정밀도가 있었거든요. 그게 정확히 맞는 정밀도가 거리계가 그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라이카 쪽에서 완성도가 훨씬 높다. 일본 카메라에 비해서. 그런 부분이 일본 카메라들이 독일의 라이카를 못 쫓아가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이제 디지털에 전자식으로 되고 나중에 뭐 코니카 헥서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네. 거기서도 여전히 라이카 쪽의 그 거리계 기술력은 훨씬 높다. 제가 감히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니콘을 싣고 라이카를 좋아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계적 메커니즘 쪽에서 보면 그렇게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요? 낭님이 볼 때? 나름 노력 많이
많이 했죠. 나름 노력 많이 했어요. 실제로 이제 음. 진짜 이건 음. 인정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준까지 도달해온 카메라. 완성도 높아요. 예. 이 정도면 어떻게 무시를 할 수 있냐. 음, 그냥 걔가 이상한 애지 사실 얘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못된 게 아니라 그 천재가 한 명 나타났을 뿐이고 그 천재를 이기기 위해서 아예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그렇죠. 그래갖고 니콘 F59년도 F가 만들어지면서 SLR로 전향을 했고 결국에는 80년도에 와서 SLR 80년도 70년대 중후반 그 다음에 80년대 얘는 일본 카메라의 호황기가 되는 거죠. SLR이 전 세계 시장을 제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기술력 걔가 없었으면 이만큼 성장 못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베이스예요. 예, 이 그러니까 모델이 베이스예요. 라이카 M3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렇죠. 이 모델이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모델에서 전략적으로 바꾼 게 SLR이 니콘 F였고 네. 그 다음에 니콘 F의 대대적인 성공으로 F2가 나오고 F3가 나오고 F4, F5, F6로 계속 이어지는 거거든요. 족보가. 그렇게 족보가 이어지는 건데 어쨌거나 니콘 오늘 소개해드린 1957년도 니콘의 SP 모델은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니콘사에서 자부심으로 가질 만한 카메라 중에 첫 번째가 아닐까?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모델. 약간 그거네요. 고구려에서 고주몽이 시조잖아요. 근데 그 해무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신이 해무수잖아요. 얘가 해무수 같은 존재죠. 아 그런 거예요? 고주몽은 F고. 전공이 그쪽이죠? 저요? 아니. 아니요. 근데 나는 모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역사 고대 신화 거의 그런 신화 거예요? 얘기죠. 내가 그런가요? 이렇게 내가 아는 척은 했지만 사실은 난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아니, 그 부분. 근데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만 찾아보시면 니콘 F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예전에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옛날 방송에서 보시면 진짜 여기를 여기를 맞아요. 이렇게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넣었다고 아니, 나와요. 보면은 구조가 똑같아요. 셔터 스피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구조가 똑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05년도에 복각 파일 나왔다 방금 확인했었고. 2000원도 맞죠? 예, 2005년도라고 하고. 나도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카메라를 굉장히 좋아하는 건 맞는데 나 웬만한 연도는 다 외우고 있거든. 사실은 머릿속에 갖고 있거든. 그리고 옛날 잡지에 주의점이 나와 있어요. 얘를 다룰 때 주의점이 있나 봐요. 이게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셔터는 고속 측 우선이긴 한데 고속을 썼을 때 예를 들어서 고속 1000분의 1초, 500분의 1초 이런 거 썼을 때는 저속 측이 아무런 상관없는데 저속을 썼을 때가 조금 주의가 필요하대요. 얘가 저속을 썼을 때 고속 측 셀렉트를 반드시 25분의 1초로 두고 찍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속 셔터를 눌러야지 이게 완료가 된다는데 저 솔직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뭔 소리지? 뭘 셀렉트하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게 익숙했을 거 아니에요. 다 옛날에 이랬었어 하는데 맞아요. 저희야 이제는 모르지만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이거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이 잡지도 저작받겠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오늘은 역사적으로 니콘에서 가장 잘 만들어졌던 카메라 1957년도 니콘 SP 모델을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봤네요. 맞다. 가격을 또 그때 당시 가격을 안 얘기해 비싸죠. 이때 당시는 저번에 8만엔보다는 낮아졌더라고요. 대중화가 이 가격은 있었으니까. 모르겠어요. 이 가격은 뭔데 니콘 F의 가격이 나왔었거든요. 니콘 F는 6만엔, 6만 6천엔이었던 거 그랬는데 저게 저 시대 때 8만 몇천 엔이. SP 가격이 아니라 니콘 F 가격이 6만 네. 얼마? 근데 SP나 F가 훨씬 비쌌겠죠. 두 대 그렇지, 나왔어.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F 때부터 이제 대량 생산으로 많이 나왔을 시기고 많이 생산을 하면 단가는 떨어질 거고 얘는 그렇게 많이 만들어졌던 카메라가 아니에요. 얘는 이렇게 보면은 22,348대가 생산됐기 때문에 가격이 제가 볼 땐 S2보다 비슷하고 차이 안 났을 것 같고 지금 스펙적으로 보면 얘가 더 비싸야 돼. 사실 이론적으로는 보는데 저도 그것까지는 당시 발매 가격이 얼마인지는 못 찾아봤어. F나 하여튼 F가 워낙 비싸. F도 비쌌기 때문에
6개월 모아야 된대요. 아, 그렇구나. 6개월 모아야 된다는데 뭐.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뭐 라이카 하나가 집 한 채 값이 네. 막 그랬었기 때문에 카메라가 재산이었어요, 사실은. 맞죠. 카메라가 재산과 똑같은 이 지위에 있었던 거죠. 카메라도 하나의 지금에 와서 카메라들이 상당히 싸진 거예요. 카메라가 싸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생활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나요? 그게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대량 생산이 되면서 카메라 가격들이 나왔었고, 일례로 제가 학교 다닐 때가 87년도잖아요. 그때 사진과 갔을 때 보면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저는 니콘 F3를 썼었는데 그때 F3 한 대 가격이 80만 원이었어요. 그때 대기업 과장 월급이 80만 원이 채 안 됐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월급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비쌌었는데 지금에 와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는 거는 우리가 한 달 월급을 갖고 한 절반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충분히 사고도 남는 금액이잖아요. 남군요.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카메라 값이 지금보다는 예전이 훨씬 비쌌던 때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셨나요? 니콘 카메라 얘기들을 하면서 니콘에 걸어왔던 길들이 조금씩 보이기도 하고 노력들 한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아마 니콘 카메라들은 F로 만들어지면서 F, F2, F3로 가는 그 족보, 그 역사가 아마 가장 화려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경영적으로는 보면은 그렇고 이 당시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는 여전히 카메라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독일을 넘어서야 되는 위치, 완벽한 품질을 그다음 품질에 최선을 다해야 될 시대. 그러면서도 저렴하게 만들어야 돼. 그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아마도 니콘에서는 F3가 1980년대 F3가 발매되면서 그 시점이 가장 니콘에서 화려했던 거. 캐논 쪽에서는 UF1이 발명됐을 때 그때 80년대거든요. 펜탁스가 LX가 나오고 그 시대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봐요. 카메라 업체 드란트. 이 시대를 아직도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시기. 57년도 SP 모델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의 살펴봤습니다. 미래는 잘 모르지만 일단 열심히 하던 그런 시기네. 어쨌거나 SP 모델 잘 만들어진 카메라고요. 셔터의 부드러움이라든가 정밀도라든가 특히나 6개의 프레임을 카메라 자체 내에서 보여주는 거라든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았던 57년도 SP 모델이었습니다. 진짜 좋아요. 좋긴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구였습니다. 약이었습니다. 안녕.